안녕하세요. 이베스투자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정상민 선임입니다. 김혜진 매니저. 저희 LME 온라인이 이번에 특집으로 다들 아시죠? 저희 회사의 또 얼굴이자 가장 유명하신 분 와.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 리테일 사업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가 오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할 컨텐츠는 염승환 이사님의 가장 특기이자 또 유명하신 부분이죠. 기업 분석인 듯 기업 분석 같지 않은 기업 분석. 염블리와 함께 유망기업 뿌리캐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작년에 너무 핫했잖아요, 진짜. 네. 그랬다가 또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환희가 있다가 정말 이제 작년 하반기 여름 지나고 나서는 좀 절망이었죠, 절망인데 요즘에 또 2월달 되니까 분위기가 다시. 좀 약간 뭔가 이제 맞아요. 뭔가 이제 좀 빛이 보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만큼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이게 반도체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큰 산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반도체랑 2차 전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단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배터리가 양극, 음극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기업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파고 보니까 저기 리튬이나 이런 맞습니다. 광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원자재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는 요즘에 좀 하고 계시지만 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모든 이런 제조업에서 그 맨 앞단에 있는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면 오히려 수월하게 이 끝단까지 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원자재를 좀 얘기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워낙 2차 전지랑 좀 관심들이 좀 많으니까 2차 전지에 좀 주로 쓰이는 그런 이제 원자재들, 흔히 비철금속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과 좀 버무려 가지고 한번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에 일하는 직원으로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자 뉴스를 많이 보는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뉴스도 많은데다가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 약간 혼동스럽기도 한데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보다 뭔가 이렇게 원재료나 약간 원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제가 뉴스를 조금 모아봤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한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근데 저도 되게 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나 이런 이제 소재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엔 리튬 가격이더라고요. 결국 그거에 의해서 맞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물론 이제 원재료 비용이 좀 올라가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또 가격에 또 전가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좋을 때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좋았고 올해는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양극재 기업들이 적자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기차 시장 판매 부진도 있겠지만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옛날에 리튬을 비싸게 샀던 걸 그게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판가는 떨어져 있는데 비싼 원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2차 전지도 이런 산업이었구나. 근데 보통 원자재 이렇게 이용해서 가공하는 사업들이 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그럼요. 정유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 분석이 안 되고선 사실 2차 전지도 투자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근데 한번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밸류체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원들은 사실 항상 이제 보시는 게 요쪽을 많이 보시죠. 그냥 요거랑 음극재, 양극재.
여기 전에 분리막까지 이제 아세요.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죠. 이쪽에 네. 이제 아는데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음극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그렇죠. 양극재 많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을 거고 LG화학까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고 전해액하면 뭐 엔캠이라든가 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뭐 동아기업 이런 기업도 있고 분리막은 두 개 있죠. 뭐 WCP나 SK 아이테크노제. 근데 여기까지 있는데 네. 사실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원재료를 이 그 가격들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이 기업들의 실적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까지는 사실 내려올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뭐 구형 흑연도 있고 여기 전구체도 있는데 사실 전구체로 주가 제일 많이 올랐던 기업이 에코프로죠. 그렇죠. 에코프로가 작년에 이제 계열사 중에 네. 전구체 기업이 있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이 전구체라는 것도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뭐 망간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격을 여기다 얼마나 잘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기업의 실적을 좀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배터리 비즈니스도 결국 저는 좀 가공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아 나는 뭐 어차피 LG엔솔만 투자하는데 내가 뭐 굳이 원재료까지 뭐하러 알아야 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저도 사실 제가 뭐 2차 전지 전문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리튬 가격의 3개월 후에 양극재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양극재 가격의 3개월 후에 그 이 배터리 가격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의 6개월 후가 배터리 가격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이 6개월에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요거를 꼭 좀 알아두실 필요는 저는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재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이제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작년에 사실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많이 올랐던 게 저는 기억나는 게 여기도 다 포스코인터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정말 이 상사주들이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 워런 버핏 때문에 올랐나 보다.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그 일본의 상사 기업 4개를 뭐 이게 맞아요. 투자하고 계속 하면서 야, 일본 상사가 가니까 한국도 같이 비슷한 비즈니스니까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 포스코인터가 독보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결국엔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와 연계된 원재료 확보에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LX인터도 이제 니켈 사업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투자 관련한 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인수한다 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제일 컸던 게 배터리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광물인데 광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또 중국이 많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상사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은 나왔지만 결국 작년에 이런 포스코인터의 주가 상승을 보면 얼마나 이 광물 비즈니스가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기도 보시면 포스코인터, 뭐 STX, LX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물론 이제 삼성물산은 지금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근데 다들 광산과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들을 옛날부터 좀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종합상사의 저는 역할이 계속 저도 좀 중요할 거라고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일본의 이 상사주들을 괜히 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본 기업이라서 산 게 아니라 뭐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 기업들이 결국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중국이라는 공급망이 이게 꽉 짜여지는데 이게 깨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저는 상사 업체들이라고 봐요. 새로운 구매선을 뚫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에서 결국 이 상사 회사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상사 회사들이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 상사맨들이 파는 것 중에서 뭐 라면부터 로켓까지 다 판다. 제가 그런 거가 좀 기억이 나는데 신발도 있었던 그냥 것 안 같고. 파는 게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걸 팔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주목할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결국 석탄, 철강, 뭐 LNG, 태양광, 수소, 뭐 식량 이런 건데 결국 이런 원자재 비즈니스를 이제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수수료를 좀 먹는 좀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원자재 시장이 좋을 때 상사업종들의 주가도 좀 좋은 편인데 어쨌든 이 상사업종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사와도 좀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2차 전지부터 지금 상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결국 맥이 닿는 거는 이 원자재다. 저는 원자재가 가장 중요한 좀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시대로 더욱더 가게 만드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가 아무래도 좀 핫한 주식들 위주로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사업 구조가 뭐 앞에 회사 그 2차 전지 회사랑 상사들 다르긴 하지만 이제 공통점이 비철금속이나 뭐 다른 원재료 확보 이런 네. 것들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다음 뭐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더 이제 네, 비철금속이나 맞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고려아연이나 뭐 아니면은 뭐 풍산, LS 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비철금속이나 철강 회사들 볼 때 개인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일단 그래요? 너무 무겁고 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는. 아. 그리고 본인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뭐 내가 어떻게 구리 가격을 예측을 하겠나. 그렇죠. 네, 그걸 예측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쪽을 좀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바뀌었던 게 네. 결국 그 포스코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진짜 진입장벽을 어려웠어요. 낮춰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기업 중에 개인 투자원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는데 작년만큼은 이제 절대 1등이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주가도 한 3배 정도.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올라간 배경이 사실 철강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리튬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리튬을 어쨌든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광구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LS라든가 네. 풍산 같은 기업들은 뭐 니켈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구리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귀결이 2차 전지로 또 귀결이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원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철금속 회사들은 네. 높은 밸류를 받는. 근데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원소재 비즈니스에 좀 약간 비껴내 있다 보니까 그죠. 그죠? 네, 재무적 왜냐 아무래도 자체에 이제 조금, 아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연은 네. 사실 좀 배터리 쪽하고는 좀 관련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와 연관됐던 이런 이제 비철금속 회사들의 주가 상승은 작년에 정말 돋보였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비철금속 회사들이잖아요. 예. 뭐 고려아연, 영풍, LS, M&M은 비상장이고 풍산, 알루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이 원소재들의 수요가 는다면 분명히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구리라든가 아연, 알루미늄, 니켈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딱 눈에 들어오는 건 구리랑 니켈인 게 예. 결국 이제 구리 하는 여기 기업들 풍산, 뭐 LS, 요 밑에 정지하는 LS, M&M이 있고 네. 또 이 오른쪽으로 가면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을 이용해서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회사들이 뭐 약간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만들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스테인리스에 관심은 없고 당연히 이제 2차 니켈이 전지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여기 이 관련된 가공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물론 선택을 받겠지만 예. 결국엔 이렇게 이 원소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원소재가 쓰이는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 있다면은 주가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걸 작년부터 이미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해서 저는 계속 더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좀 진입장벽이 높은 건 또 맞아요. 예, 아직까지는. 예. 구리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서 구리 가격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지? 니켈 알겠다. 근데 네. 니켈을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또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설명도 해주시지만 예.
사실은 애널리스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분들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뭐 현업에 있지만 사실상 쉽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지금 여기 비철금속까지 내려온 이 지금 상황에서 예. 우리가 이 원자재 옛날에는 좀 이제 등한시했던 이런 비철금속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로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성이 좀 예. 가지고 예.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친환경 시대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런 이제 비철금속은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이쪽에 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저는 좀 원자재 공부는 이제는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에 그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약이 될 수 있는 야, 그런 좋은 이제 말씀. 그런 그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태동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작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열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대비해서 미리미리 또 공부해 놓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네, 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오를 때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열매가 핀 것처럼 사실 되게 단 그런 열매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결국에는 뿌리에는 뭐 여러 뿌리들이 있겠지만 비철금속이라는 게 전보다 더 큰 뿌리가 되어서 주가에도 그렇고 향후 비즈니스에도 더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주식에 약간 빗대어서 뿌리 캐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망한 기업들의 공통 분모가 비철금속이고 비철금속이 향후에 조금 더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비철금속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혜진 매니저는 비철금속이 익숙한가요? 저는 이제 매일 거래하는, 매일 중개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워서 또 이사님처럼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또 하나씩 풀어주시면 그러니까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철강은 다 알잖아요. 뭐 금속 이건 다 아는데 네. 그냥 비철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한문 그냥 그대로 풀이하시면 돼요. 철이 아닌 거죠. 그쵸. 철이 아닌 이제 모든 금속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금속하면 다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고정관념처럼 생각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비철금속에 대해서 그냥 비철금속은 그냥 뭐 구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비철금속이 철이 아닌 금속이었어?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마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용어 그대로 그냥 철이 아닌 그런 금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도 있지만 이렇게 철강 금속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철강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비철금속은 그냥 약간 항상 보면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게 뒤로 밀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항상 이 철강 쪽에 앞서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열풍이 불면서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철강 관심은 없습니다. 철강주는 저거 뭐 중국 경기 언제 부양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 진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확실히 바뀐 건 사람들이 비철금속에 진짜 이제 오히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있구나. 그건 저는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비철금속도 정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면 그냥 철강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이거는 아까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뭐 니켈도 있고 근데 쓰이는 것도 너무 뭐 다르고 공급망도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은 그런 좀 산업인데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 비철금속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친환경하고 전기차 시대로 지금 가거든요. 물론 제일 큰 변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면 또 이게 역주행할까 이거 좀 걱정은 되지만 근데 그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놀란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에 네. 미국 신재생은 성장했어요. 오히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신기하네. 그때 풍력 설치가 더 많이 늘었고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때 풍력이 줄었어요. 설치량. 이게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약간은 이제 녹색 옷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나는 화석연료 주인자라고 해도 대세를 저는 거스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잖아요. 네. 거기서도 가장 많은 이제 그 이제 정상들이나 여러 이제 유명 전문가분들이 참석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장기적으로 제일 위험 요소를 뭘로 꼽았냐면 1위가 그 기후 이상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그거잖아요, 결국엔. 맞습니다.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화석연료랑 뭔 상관이냐? 비철금속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석연료랑 시대랑은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친환경 인프라 전기차 시대에 이게 굉장히 저도 그때 작년에 나왔던 저희 회사 네. 그 콜라보 보고서 있죠. 그 최진영 연구원님이 지금 딴 데 가셨잖아요. 네. ESG. 저희 회사 이제 ESG 보고서 네, 나왔어요. ESG 저는 보고서. 그거 보고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주식시장 못하지만 그 보고서 보고 진짜 LS란 기업을 투자하고 싶었어요. 맞아. 아하. 진짜 제가 돈이 있었으면. 왜냐면 거기에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 배웠던 게 아, 구리나 니켈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필요하구나. 전기차만 볼 게 아니구나. 태양광 풍력 이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좀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요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이런 시대가 온다고 확실히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비철금속은 여러분과 좀 계속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관심 대상에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차이는 결국 철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데, 결국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철금속은 주로 이제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인데, 아마 이제 알루미늄 빼고는 많이들 관심은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실 알루미늄은 좀 이제 약간 좀 2차 전지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알루미늄 박에는 들어가지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철금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6대 원소라고 하더라고요, 비철금속 중에. 그래서 구리,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이제 납, 요거를 이제 6대 이제 원소라고 좀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구리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리는 많은 분들이 또 친숙하기도 하고, 네. 워낙 또 많이 쓰이는데,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채굴량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칠레가 전 세계 한 3에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좀 걱정됐던 게 이거예요. 채굴 같은 거는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정제는 다 중국에서 하냐 이거죠. 모든 건 중국이 네. 휘어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걸 되게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깨고 싶어 하는데, 근데 중국의 압도적인 그 원가 경쟁력을 이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정년 생산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생산해서 칠레에서 이게 결국 구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원유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뭐 중동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수출은 되지만, 구리 같은 것만 이렇게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채굴은 분명히 뭐 칠레나 남미 같은 데서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받아 쓰는 이런 이제 이 구리 같은 거 정련하는 거는 중국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좀 특징이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큰 거죠. 중국이 만약에 나 수출 안 해버리겠다. 그렇죠. 네. 그게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구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 보신 것처럼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기 전에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는 익숙한데 채굴하는 거랑 정련하는 거랑은 대리님이 좀 뭐 용어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채굴하는 거랑 정년? 정련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채굴해서 그죠. 바로 좋은 채굴해서 질문이에요. 바로 쓸 맞아요. 수도 있다고 생각할 네,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통 그 채굴은 말 그대로 광산에서 그 원광, 그 흔히 말하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광석들을 캐는 거를 저희가 이제 채굴이라고 하고, 그런 광석들을 이제 남미 같은 나라에서 이제 채굴량이 많은 데서 채굴을 한 다음에 옮겨와서 실제 저희가 산업에 쓰는 구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석에서 이제 산업용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걸 보통 정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 한번 이제 또 그래프를 보시면 구리의 이제 주요 수요처인데, 역시 뭐 한 가장 많은 비중은 이제 건설 쪽에 좀 맞아요.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쪽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인프라 뭐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따라오는 게 구리라는 거 아마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리도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부동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구리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중국이 지금,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중국의 글로벌 최대 전기동 수요처가 미국이 2등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전기동 가격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결국엔 그 부분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과 맞습니다. 그쵸. 관련된 그게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장기 전망은 당연히 친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그렇고 개인분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이제 최대 생산국이고 최대 소비처니까 변동은 있겠으나 또 이제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뭔가 이렇게 부양책이라든지 부양책.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구리에 같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이사님 하신 말씀에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은 어쨌든 좀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중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다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구리가 어쨌든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이제 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는 또 구리나 이런 이제 비철금속 가장 아마 궁금하신 거 그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인데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항상 흔하잖아요. 뭐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긴 한데 캔도 있을 거고 예, 항상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근데 그냥 생각 안 하죠 사실은. 평소에는 뭐 알루미늄인가 그냥 쎄죠 쎄. 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량도 좀 가볍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포장재부터 항공기용까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쓰이는 곳이 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알루미늄의 이제 원재료 같은 거는 채굴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호주나 기니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알루미늄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또 여기도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결론은 예, 기승전 여기도 중국이 이걸 거의 절반 이상 또 꽉 잡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면 느낄 것 같아요. 야, 비철금속 중국 없으면 어떡하냐. 그거 큰일 나겠다. 맞아요. 뿌리를 키우는 네. 비철금속이 나왔는데 네. 그 뿌리가 또 중국에 있는 것 같은 약간 예.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그게 이제 또 특징적인 게 확실히 여기 알루미늄에도 나와 있고, 근데 알루미늄도 아까 구리처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건설이나 운송 쪽에 역시 가장 비중이 많고, 역시 2등이 미국이지만 뭐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좀 공통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금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속을 생산할 때 아까도 말씀해 정련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제 날것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비철금속과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은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맞아요. 그 전기요금이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과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보실 때는 전기요금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뿌리를 또 찾아가면 천연가스 가격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맞아요.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 전기를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또 같이 따라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비철금속과의 약간의 좀 알루미늄 차이점이라는 걸 조금 이제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은 어쨌든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이제 원자재로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니켈은 그냥 대부분 그냥 스테인리스였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냥 니켈 이렇게 뭐 배우거나 이럴 때는 공부하기 했을 때는 그냥 그때는 2차 전지가 거의 뭐 존재감이 없을 때니까 그냥 스테인리스 가격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쵸, 이제 예. 스테인리스가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크지만 예. 뭔가 기대는 네, 맞습니다. 이차 전지 그래서 이제 쪽에 여기 나온 있죠. 것처럼 결국엔 이 니켈이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잖아요. 예. 결국 이제 주행거리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원소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결국 이 배터리 양극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니켈은 어쨌든 이제 채굴량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정말 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예, 한 48%나 되니까 결국 인도네시아의 입김이 좀 셀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자원민족주의로 가다 보니까 막 수출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중요한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뭐 포스코도 있는 것 같고 일본도 좀 진출하고 맞습니다. 지분 투자. 네, 맞습니다. 강원 그래서 투자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이 확실히 이제 이런 이제 니켈과 관련해서 투자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결국 이걸 또 가공하는 회사는 기승전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참. 어딜 가나 네, 이 중국이라는 게 네. 참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괜히 이 공급망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니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수요처는 이게 스테인리스 이게 좀 제일 많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2030년이나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역시 소비량은 중국이고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1등이 또 중국이니까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계속해서 아마 업체들도. 예,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재료 중에서는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전지 양극재에 네. 들어가는 이제 핵심 광물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철 금속이 이제 어떤 게 있고 주요 이제 중요한 비철 금속이 뭔지 좀 한번 기초적인 거를 한번 좀 다뤄봤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저희도 비철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또 쉽게 그리고 예쁘게 설명을 듣는 것도 아, 예. 오랜만이거든요.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게 글로 적혀 있는 자료는 꽤 나오긴 했어요. 네. 이전보다는. 아,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읽어도 이해도 좀 잘 안 가고 같은 페이지를 한 어. 10번씩 읽고 하는 예.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산업에 많이 쓰이고 네. 배터리에도 많이 쓰이고 향후. 중국이 많이 기억에 결국엔 남아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기승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네. 그렇게 비철 금속을 간단히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 유망한 기업들의 공통 분모인 비철 금속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비철 금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중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는 저희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 비철 금속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철 금속 투자를 고려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